최근 미디어에서 김학순 할머니의 모습 많이 보셨죠? 정의기억연대에서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서요. 김학순 할머니가 도쿄에서 위안부 문제를 증언하셨던 1991년 당시 영상을 KBS를 통해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팁! 그런 날이 있었어? 네,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국제연대회의에서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가기념일인데요. 국가기념일이 된 것은 2017년 12월 우리 국회에서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지정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왜 8월 14일일까요?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다 라면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한 기자회견을 하신 날이 바로 8월 14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김학순 할머니 하면 저는 바로 연관되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입니다. 우에무라 기자는 아사히 신문 기자로 재직하던 1991년 8월 11일 고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의 보도 사흘 뒤인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가 실명으로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요. 우에무라 기자의 보도는 한국보다도 앞선 그야말로 특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사는 위안부 문제를 한인간 주요한 외교 문제로 만드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을 일본 우익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고 우경화된 일본 재판부는 우익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2019년 10월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전 부사장이신 원로 언론인 임재경 선생님께서 우에무라 기자의 자서전인 나는 날조 기자가 아니다를 주시면서 지금 그의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응원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당시는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한참 일본 불매운동이 전개되었고 일본 여행도 가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어르신의 설득 끝에 저는 결국 2번이나 삿포로 재판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에무라 기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에무라 기자는 2019년에 리영이 재단으로부터 리영이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공영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했고요. 또 지난 8월 10일에 방송된 MBC PD수첩 국정원가 199에서도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 이야기가 아주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짧은 영상에서 다시 한번 우에무라 기자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에무라 기자를 여러 번 만나 뵈었고 2번의 일본행에서 느낀 점을 영상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에무라 기자의 기사는 1991년 당시에는 어떤 비판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느닷없이 일본 우익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는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사람이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사쿠라이 요시코에 대해서는 PD수첩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 주전장에서도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일본의 우익 인사입니다. 한마디로 근거도 없는 허위 조작 정보를 내뱉는 프로 막말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칼럼에서 우에무라 기자가 날조 기자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후에 우에무라 기자는 우익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시 우에무라 기자는 아사히 신문에 사표를 내고 한 대학에 강사로 부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대학에 날조 기자를 고용하지 말라라는 항의를 계속해서요. 결국 그의 임용은 취소되기에 이릅니다. 아사히 신문은 그의 기사가 날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도를 했지만 여론을 바꾸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에무라 기자는 일본의 매국노로 비판을 받았고요. 심지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은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우에무라 기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2개 언론사가 있는 그 주소지 도쿄재판소와 삿포로 재판소에서 각각 진행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두 재판소의 1심, 2심 모두 우에무라 기자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이제 일본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삿포로에서 열린 재판을 2번 응원하러 간 건데요. 거기서 느낀 것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정말 진심으로 열렬하게 우에무라 기자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일본의 시민사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섰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공론하고 규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시민사회의 노고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단 우에무라 기자의 변호인단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쿄의 변호인단이 170여 명, 삿포로가 107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재판을 방청하는데 상대방 변호인 측은 처음에 2명, 그 다음에 4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에무라 측 변호인은 그야말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변호인석의 모든 자리가 꽉 차서 결국은 간이 의자를 가지고 왔고요. 그 와중에 간이 의자를 놓을 자리도 없어서 계속 자리를 좁혀서 꼭꼭 꽉꽉 채워 앉아야 될 정도로 변호인 수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변호인부터 젊은 여성 변호인까지 정말 다양했고요. 재판정에 들어서는 그들의 표정은 매우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단순히 변호인단에 이름을 넣은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와 깊게 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시민을 대상으로 재판 결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매우 상세히 알려주는 기자회견 그리고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 우에무라 기자와 함께 한국 음식을 먹는 회식 자리까지 계속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서 우에무라 기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그 변호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우경화된 일본 사회 내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호락호락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 내 우에무라 재판을 지지하는 시민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보고회를 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온 우에무라를 생각하는 모임이라고 인사를 했더니 정말 여러 명의 일본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감사와 환영과 연대의 표정은 결코 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비난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참회하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에무라 기자와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이렇게 선을 긋기보다는 인권과 평화, 진실을 찾는 사람들,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서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넓혀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에무라 기자는 한국에는 위안부 문제 전문 기자가 없다라는 점을 꼬집어 주셨어요. 또한 한국과 일본의 언론인 지망생들이 교류를 늘려서 한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위안부 생존자 선생님들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모두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 8월 14일에만 기리지 말고요. 앞으로 쭉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